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정 디렉토리 내에 파일 내용을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검색한 내용 중에서 특정 내용만 또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하는 간단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특정 폴더 내에 어떤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특정 폴더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파일 내용들 중에서 그 특정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어떤 특정 파일에 저장을 해볼 텐데요.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맨 왼쪽에는 파일 이름이라고 해서 특정 폴더 내에 존재하는 이제 파일의 그 리스트 정보를 1차원별 형태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같은 경우는 입력 문자열이라고 해서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관련된 문자열 인디케이터에는 각각의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하나의 인디케이터에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문자열 인디케이터들 내용들 중에서 전류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그 행에 해당하는 라인만 뽑아서 다음과 같이 1차원별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와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폴더에 있는 로그라고 하는 폴더 내용에 폴더 열거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 리스트를 1차원별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 1차원별 데이터를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포르프의 출력으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를 문자열 형태로 정의를 하고 초기화를 이제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베이스 경로와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 정보를 인가를 받아서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읽어오고자 하는 파일의 절대 경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브 VI를 호출을 하게 될 텐데, 관련된 서브 VI 같은 경우는 서브 리드 파일.vi라고 해서 이제 파일 IO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 및 파일 닫기,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문자열 형태로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얻어낸 문자열을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이거를 계속 어태치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 문자열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로는 결국에는 특정 폴더에 있는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하나의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표시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 데이터를 이제 각각의 라인을 하나의 원소로 변화를 시켜서 그 각각의 원소에 전류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선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배열 데이터로 변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랩뷰에서는 문자열 카테고리 함수에 보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값을 연결해주고, 데이터 포맷은 문자열,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라인 피드 상수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문자열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주신다고 하면은 출력으로는 각각의 하나의 행이 하나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는 포르프를 이용해서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디폴트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래서 포르프가 수행이 되면서 인덱스를 일씩 증가하면서 원소를 뽑아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때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 값에 전류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류라고 하는 문자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르프의 출력의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터널 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포르프의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배열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류라고 하는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원소값만 포함을 시키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관련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다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변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데이터 포맷은 문자열이고 입력으로 1차원 배열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구분 문자는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행이 하나의 원소값으로 표현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폴더에 전류.txt라고 하는 파일로 다음과 같이 서브 vi 형태로 운영을 해서 이 서브 세이브 파일에서는 입력으로 인가한 텍스트 파일을 내가 인가한 절대 경로의 파일로 저장을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드 양이 그래도 좀 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드린 다음에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해서 한번 동작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이 관련된 폴더에는 자, 로그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자, 로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전류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이 라인 정보만 따로 발췌를 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자, 관련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테스트 VI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론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드를 이제 코딩 하실 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의 위치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로 만들기 함수 같은 경우는 자,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폴더 열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파일 IO 카테고리 밑에 고급 파일 기능이 가보시게 되면은 폴더 열거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자, 폴더의 자, 파일 이름 리스트와 그 다음에 또 폴더 이름 리스트 등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일 이름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서브 vi로 리드 파일과 그 다음에 세이브 파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 절대 경로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문자열로 출력을 내보내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세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입력으로 인가한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포르프에서는 특정 폴더에 있는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 데이터를 하나의 문자열로 자,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 관련된 문자열을 1차원 배열 형태로 변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는 이제 문자열 데이터를 인가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자, 문자열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반대 케이스로도 바로 옆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력 문자열을 1차원 배열 형태로 변화하신 다음에 포르프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값 중에 자, 전류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는 경우만 자, 포르프의 출력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터널 모드의 조건적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만족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만 포르프 출력으로 나오게 하시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내가 뽑아낸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작을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자, 실행을 했을 때 특정 지금 보면은 로그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파일 리스트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각각의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하나의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데이터 중에서 이 전류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된 이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다음과 같이 또 뽑아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뽑은 데이터가 동일한 폴더에 있는 전류.txt 파일에 저장이 된 것을 자,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레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렉토리 내의 파일 내용을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내용 중에서
특정 내용만 발췌를 해서 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실제 실습 코딩을 하지는 못했고요. 코드 리뷰 형태로 진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